네, 14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위글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분석 문제예요. 분석 문제고요. 분석 문제 같은 경우는 글을 다 읽고 보는 게 아니에요. 기억을 보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B는 보존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다. 이거 포커스 맞춰서 보는 겁니다. 자, 그럼 A로 한번 볼게요. A 한번 보면요. A 자리에서 아까 전에 우리는 13번을 풀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생물 다양성을 보존할 의무와 필요성에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거 보고 A는 지금 다양성 보존해야 한다고 보는구나. 이건 바로 오케이 하면 됩니다. 문제는 B죠. B 부분을 보세요. B 부분을 보고요. B는 여기서 B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B의 결론을 먼저를 보게 되면요. 제일 처음에 다양성 보존이 최선의 수단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이 뒤쪽을 한번 보시죠. 뒤쪽을 보면요. 특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다? 다양성 보존이 최선의 수단이 아님에 대한 특징인 거예요. 그리고 다시 B의 주장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다? 오히려 보존에 애쓰는 것보다 합성 생물학이 더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앞에 이 문제는 정말 여러분들 논증을 좀 잘 공부하셔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게요. 그리고 논증 공부 안 하더라도 지금 제 말만 들으시면 돼요. 뭐뭐 한다면이라는 조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뭐 한다면 조건이라 들어가서 그때는 생물 다양성보다 다른 게 더 맞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도 한번 보게 되면요. 다른 게 더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뒤에 여기도 잘 보세요. 생물 다양성 보존을 지지하는 도구적 정당화가 설득력을 잃는다라고 말을 해요. 다음에 마지막 이런 말 합니다.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자고 도구적 정당성에 근거하여 주장하는 것을 옹호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14번은 이렇게 말을 해요. B는 보존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한다. 이게 한국말이 아다르고 어다른다라고 뭐 들릴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일상 대화에서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전 단서를 굉장히 많이 붙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 때문에 실제로 뭐 다툼이 있었던 것도 있고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단서를 보고 읽어야 됩니다. B는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죠? 도구적 정당화 입장에서 생물 다양성 보존은 설득력을 잃는다라는 거예요. 다음도 한번 볼게요. 도구적 정당화에 근거해서 생물 다양성 보존하는 것은 옹호될 수 없답니다. 앞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최선의 이익을 원하는 이익을 얻고자 한다면은 그때는 생물 다양성 보존보다 생물학이 더 낫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B가 하는 거는 생물 다양성 보존이 원하는 이익을 얻기 위한 최선의 수단이 아닌다고 지적을 한 거죠. 논증 단계를 본다고 하면요. 그 앞에 나오고 있는 A가 전제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첫 번째 전제. 생물 다양성 보존은 최선의 수단이다. 생물 다양성 보존은 우리가 원하는 이익을 얻는 최선의 수단이다.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한 거죠? 이거를 부정문을 만들어서 비판한 거예요. 이거를 부정문 만들어가지고 그러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존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의 이익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그때 최선의 이익을 얻는 최선의 수단은 생물 다양성 보존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도구적 정당화를 기준으로 해서는 생물 다양성 보존이 옹호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보존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비판적 사고를 해야 돼요. 어떻게? 다른 이유를 들어가지고는 보존한다고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의심해야 합니다. 데카르트가 방법소설에서 첫 주장이 항상 의심하라잖아요. 철학, 논리학의 기본 의심입니다. B는 보존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게 아니에요. A가 하는 것처럼 도구적 방법으로는 보존해야 한다는 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기억 있으면 틀리는 거예요. 정말 정말 중요한 독해 문제 접근입니다. 자, B 한번 보겠습니다. 니은. 이제 이렇게 이해했으면 니은 볼 수 있죠. B는 A의 두 전제가 참이더라도 A의 결론이 반드시 참이되지는 않는다고 비판한다. B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B는 A의 전제 두 개 중에서 첫 번째 전제가 잘못되었다라고 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논증입니다. 이게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들. 두 전제가 참이라도 결론이 참이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요. 첫 번째 전제가 잘못되었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건데 첫 번째 전제를 부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니은도 아니에요.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디귿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생명체가 도구적 가치를 가지느냐에 대한 A와 B의 평가는 뒤 중요해요. 양립할 수 있다. 양립할 수 있다는 뭐만 나오면 되죠? 충돌이 발생하지 않기만 하면 됩니다. 충돌만 없으면 돼요. 사실 어떤 경우에 충돌이 생긴다고요? 어떤 경우에 충돌이 생기느냐? 법칙과 특징인 경우에만, 법칙과 특징인 경우에만 충돌이 생겨요, 사실. 법칙과 특징인 경우에만 충돌이 생깁니다. 이론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어쨌든 A와 C의 평가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A는 지금 뭐라고 했죠? A는 아까 전에 읽었지만요. 생물 다양성 보존이라는 걸 가지고 수단, 도구를 가질 수 있다라고 지금 말을 했어요. 어디에 해당하죠? 생명체가 도구적 가치를 가지느냐에 대해 가지고 지금 원한을 위하는 수단이 된다. 위에도 보니까 도구적 정당화 말을 하고 있고요. 그 시각으로 도구적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C를 한번 보시죠. C를 보게 되면요. 도구적 가치와 내재적 가치를 구별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A랑 C가 양립 불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A가 생명체의 도구적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은 C는 도구적 가치가 없다라고 말이 나와야지만 양립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아래쪽을 보면은 지금 어떻게 나와 있죠? 도구적 가치와 내재적 가치를 구별해서 도구적 가치만을 갖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도구적 가치가 지금 없다라는 말을 하나요? 그런 말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충돌이 나지 않으니까 양립할 수 있는 거예요. 정답은 뭐다? 2번. 이것이 맞는 말이다. 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 접근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14번 문제 같은 경우 실제로 문제 풀 때는요. 기억 판단하고 니은 판단하고 그리고 바로 디귿 골라주시면 돼요. 그게 아니면요. 지금 A의 두 전제를 우리가 파악을 했으니까 니은 봐서 니은의 결론 부분 봐야지 하고 니은 보고 니은이 틀렸으니까 지워버리고 나머지 기억과 디귿 중에 하나만 봐도 됩니다. 문제풀이 플로우도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제대로 접근해서 정확하고 빠르게 문제 푸셔야 합니다. 이게 문제풀이의 방법이에요.